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한국 나무호를 표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란이 쏘았다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복합보수 진영 두 후보의 단일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어봤더니 3주 전과 확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전입 인구가 4년 만에 최대치로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못 버티고 나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자, 이란 혁명수비대의 의견을 대변해온 국영TV가 우리 나무호를 표적 삼아 무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는 분명히 이란 대사관이 군 개입 없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피격을 단정짓지 않아온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첫 소식으로 이현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이 한국 선박 나무호를 표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의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건 이란이 무력을 써서라도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무호 공격을 시인하는 듯한 보도인데 이란군이 개입한 게 아니라던 주한 이란 대사관의 하루 전 입장과 180도 다릅니다. 대사관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내 프레스TV 기사는 외부에서 작성한 논평이라며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혁명수비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 혼선 가능성과 역할 분담 가능성을 모두 제기했습니다. 국가하고 그 군을 구분함으로써 국가가 그 짊어져야 될 책임을 약간 면피하려는. 정부 관계자는 국영TV가 여론전 차원에서 선전선동에 나선 걸로 보인다며 이란 피격이 확실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예인과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바 이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호는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입항 후에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에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청해부대 소속 우리 구축함 왕건함이 다음 주 아덴만으로 출격합니다. 이란의 주 공격 수단인 드론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동참한다면 청해부대가 1순위로 꼽히지요. 작전 투입에 대비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군 구축함인 왕건함이 청해부대 임무 교대를 위해 오는 15일 부산 해군기지에서 출항합니다. 새로 출항하는 왕건함은 드론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한 걸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바다와 공중에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한 게 핵심입니다. 청해부대는 중동 전쟁이 한창인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아덴만 인근에서 작전을 펼칩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저비용 비대칭 전략으로 각종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나가 있던 대조영함은 드론 방어에 취약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선 나무호의 사고 원인으로 이란의 수중 드론 폭발 가능성도 열어놓은 걸로 전해집니다. 왕건함은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 군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드론 및 대드론 장비들을 탑재를 하고 출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합의가 곧 이뤄질 것처럼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도 가능할 것 같다고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도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please. 구체적으로 합의 타결 예상 시점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부 인터뷰에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일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선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도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종전 합의의 레드라인으로 밝혀온 핵 합의에도 이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ran,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and we won't let that happen. And if they don't agree, they'll end up agreeing shortly thereafter. So that's the way it is.
트럼프는 협상 낙관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현재에선 이란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조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두 번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중 가장 구체적으로 이 종전 합의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14개 조항으로 담겼다는데 그 내용 박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협상 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엔 총 14개 조항이 담겼는데 이란의 핵농축 중단,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금 수십억 달러 해제,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합의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이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hat you think about th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Yeah, we're going to get it. How will you get it? We're going to get it. 엑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이번 MOU를 체결할 경우 이후 세부 조율을 위한 30일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네, 미국은 이르면 오늘 밤 이란의 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란 측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일주일 안에 종전협상 타결을 자신했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의 진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인정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란 측의 답변을 현지 시각 7일까지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내에서는 강경한 입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제안에는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도 합의 근접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합의 가능성을 보도한 매체 엑시오스를 언급하며 미국이 가짜 엑시오스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꼰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두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협상 움직임 속에서도 충돌이 이어지며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은 오만만에서 이란 유조선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프랑스 선박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란 유조선을 공격해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유조선 하스나오가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만으로 빠져나가려 했다면서 결국 유조선을 향해 발포해 멈춰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을 공격한 건 미 해군 FA-18 슈퍼호넷 전투기로 20mm 기관포를 수차례 발포해 선박 후미의 키를 파괴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미국의 역봉쇄 이후 이란 선박에 실제 사격이 이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19일 유조선 투스카호에도 발포 후 납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프랑스의 민간 화물선 샌안토니오호도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격 직후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고 승무원들이 일부 다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협상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긴장은 여전합니다. 레바논 남부엔 커다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져 한 마을에서만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이루트가 피해를 입은 건 지난달 휴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지방선거 여론을 볼 텐데요. 울산, 경남이 접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강원 지역도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치열해지는 선거, 한 표라도 더 얻겠다. 단일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론보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시작된 동남풍이 울산과 경남에도 부는 모양새입니다.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시죠. 32.9% 대 37.1%, 울산시장 민주당 김상욱, 국민의힘 김두겸, 두 후보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경남시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경수 41.9%, 국민의힘 박완수 44.1%, 2.2%포인트 차, 역시 접전입니다. 이 동남풍, 강원까지 올라갔을까요? KBS 조사에서 민주당 우상우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격차, 3개월 전 12%포인트에서 7.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단일화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에는 두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도 출마했는데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하면 산술적으로 당선 가능성 높아집니다. 보수 진영도 김두겸 후보가 무소속 박맹우 후보와 합치면 당선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 김경수 후보가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합친다면 판세 달라질 수 있겠죠. 민주당은 오늘 각 지역 선거연대는 지역 판단에 맡기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보수 진영 두 후보도 단일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일화가 되는 쪽이 유리하겠지만 1 더하기 1이 2라고 장담할 순 없어 파괴력은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부산 최대 격전지 북갑, 저희가 3주 전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두 후보의 단일화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안 된다고 하지만 단일화 찬성 의견이 확 많아졌습니다. 후보들 마음도 달라질까요?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 17명에게 같은 당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7명, 3주 전 3명에서 김대식, 조경태 의원 등 4명이 추가됐습니다. 3주 만에 크게 늘어난 겁니다. 저는 지금도 단일화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이 제가 이제 길 건너면은 제 지역이고. 그중 한 의원은 채널A에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진다며 보수 정신으로 이기냐, 오기로 질 거냐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단일화로 마음을 바꾼 한 의원은 전국에 보수 결집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북갑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대부분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의 여론조사를 꼽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지만 부산 지역 의원 중 확실하게 반대한 의원은 3명뿐이었습니다. 7명은 보류하거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반대 이유로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해도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두 후보 측. 저는 상당히 좀 부산 사나이답지 못한 태도다라고 잘라 말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단일화에 대한 건 고려 없이. 시간이 갈수록 지역 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 부인들도 등판시키기 시작했고 원로 지원군들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와 하얀 옷을 맞춰 입고 어르신들과 사진을 찍는 여성. 한 후보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입니다. 한 후보 부부가 동반 선거운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배우자 문혜정 씨가 식판에 밥을 담고 정 후보는 국을 풉니다. 문 씨는 지난달부터 정 후보 선거운동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개소식에서 가족을 선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한 분 지나가고 나면 나경원 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증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분 좀 나오세요. 진짜 많이 닮으셨네요. 네. 3파전이 치열한 부산 북갑. 지지세 확장을 위한 원로 영입 경쟁도 뜨겁습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직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 구포 출신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을,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부산 북구 3선 출신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뒀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도 지원군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부산 이전을 논의 중인 HMM의 해상노조 위원장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 돌려차기 수사 담당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를 상임선대본부장에 선임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맡으며 조국 혁신당 후보 견제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청와대로 오늘 몰려간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본다며 여당을 맹폭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 화에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게 진심이라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얼마나 시민을 개돼지로 봤으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법률 용어라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 공격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지도부는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법 처리에 부담스러운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문제는 내용과 절차 시기까지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이광재, 김용남 후보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39년 만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무산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옹호 정당이라고 맹폭을 퍼부었는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할까요?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 개정안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도록,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이 선거용입니까?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보다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제대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길터주기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닫고 장기 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다시 개헌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싫어도 보수층은 결집한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포착이 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야 보도에서 이런 말 나왔습니다. 경부지사 빼고 민주당이 15대1로 이기게 생겼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영남권이 격전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곳에서 접전인 조사들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부산, 경남, 대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40%대, 그리고 후보가 많은 울산은 양당 후보가 30%대 박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 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여전히 10%대입니다. 민주당과 격차가 20%포인트를 넘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 지지율 20% 안팎인데 후보 지지율은 30-40%대로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층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밉더라도
뭐 보수 후보들은 좀 지원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자, 사흘 전 나온 보수의 심장, 대구의 여론 추이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대구 지역 지지율인데요. 보름 전보다 4%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추경호 후보 지지율은 7%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도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보름 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추 후보가 64%대였는데 후보 확정 뒤에는 다자 대결에서 83.7%로 확 뛰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결집하는 거예요?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요. 여러 이유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요. 선거 시기에 논쟁 만드는지 모르겠다. 보수층 결집엔 도움될 거라고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가능하게 한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 이걸 두고 당은 미워도 정권은 견제해야 한다. 이런 보수층의 위기감 커졌다는 겁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요,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보수층 내에서도 존재했던 장동혁 심판, 이거 대신에 정권 심판 선거로 갈 기반은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발언 논란, 악수, 손털기 논란 등 여당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자, 일단 여야 모두 그런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 같다. 특히 영남권은 이런 흐름을 인정을 한다면 전략도 달라지겠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윤어게인 공천 논란의 골이 딱 끊었습니다. 박덕훈 공관위원장의 설득 끝에요. 오늘 윤석열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죠. 정진석 전 의원 재보선 출마 결심 접었습니다. 정권 심판 대신 윤어게인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한 겁니다. 민주당도 특검법 논의 지방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엄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향해서 불법 계엄 옹호 정당이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윤어게인 심판 구도로 가려는 겁니다. 아, 치열하네요. 자, 그러면 이 보수층이 결집하는 동남풍이 불어요. 이게 수도권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수도권 선거 치른 여야 관계자 얘기 다 물어봤는데요.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보수층 결집만으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렵다고요. 보수층이 두터운 영남과 수도권 또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요. 20-30% 정도 되는 중도 무당층 잡지 않으면 동남풍이 수도권까지 오기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멧돼지 3마리가 세종시 도심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출몰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는데요. 결국 2마리가 자살됐는데 1마리는 도망갔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멧돼지 1마리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사냥개들이 뒤를 쫓습니다. 막다른 곳에 들어선 멧돼지를 물고 늘어지자 끝내 멧돼지가 쓰러집니다.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여기 자전거가 다 넘어뜨려져 있고 바닥에 혈흔이 있고 멧돼지 털이 여기 뽑혀 있었거든요. 2시간 뒤 1.5km가량 떨어진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도 또 다른 멧돼지가 포착됐습니다. 엽사가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발견하자 일제히 달려듭니다. 이 멧돼지 역시 사냥개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지하 3층, 2층을 왔다 갔다 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종시 도심에서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1시 반쯤. 도로와 상가 등에서 활보하는 모습이 연이어 포착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2마리를 포획한 가운데 1마리는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세종시에선 지난달에도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건물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녹지 비율이 높고 산과 인접한 지역 특성상 멧돼지가 도심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멧돼지 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퇴근길 시내버스 세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 11명이 다쳤습니다. 달리던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선 버스까지 연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깜빡 졸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멈춰서는 시내버스. 잠시 뒤 뒤에서 오던 다른 버스가 빠른 속도로 앞에 서 있던 버스 뒤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앉아있던 승객들 몸이 일제히 앞으로 쏠리고
휴대전화나 가방 같은 소지품들이 버스 바닥에 나뒹굽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던 앞쪽 버스 기사도 튕겨나갈 듯 몸이 들립니다. 충격 직후 뒷목을 쥐는 승객들도 보입니다. 어제 퇴근길 서울 종로구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세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뒷차에 들이받친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차까지 받은 겁니다. 쿵 하고 소리가 크게 났어요. 사고 나고 나서 좀 있으니까 고급차가 좀 여러 대 왔거든요.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서 음주나 약물 투여 정황은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빈 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죠? 네, 차량 터리범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네. 인천으로 가보죠. 순찰차가 지나가는데요. 골목길에 서 있던 남성을 보셔야 합니다. 멈칫하더니 잠시 뒤에 달아납니다. 무슨 일인지 조금 전 상황을 보시죠. 주택가를 서성이던 남성인데요. 트럭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열어봅니다. 남성의 정체. 차량 터리범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차량을 털려고 다가가는데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알고 보니 차 안에 차 주인이 있었던 거죠. 잠시 뒤에 경찰이 출동하고요. 남성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순찰차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광등을 끄고 조용히 남성을 쫓는데요. 골목으로 숨었지만 금세 걸립니다. 경찰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는요. 범인의 도주 경로로 예상되는 반대편 골목으로 달려가서 결국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옷차림이 다른 이 두 남성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네, 이 도둑을 잡는데 결정적이었던 건 걸음걸이였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새벽 5시 광주의 도로입니다. 한 남성이 어딘가로 다가가더니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끙끙거리며 나옵니다. 고가의 타이어 휠을 훔친 도둑입니다. 이 남성 누군지 찾아야겠죠.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요. 단번에 용의자를 찾아갑니다. 이 남성 나는 아니다. 저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요. 결정적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요. 당시 용의자의 걸음걸이와 남성의 걸음걸이가 똑같은 걸 알았던 거죠. 잠시 뒤에는요. 훔쳤던 타이어 휠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예리한 눈썰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평범한 여행 가방에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마약이 있었는데요. 네. 마약을 옮긴 여행객들 이야기입니다. 네. 사진을 보실까요? 여행 캐리어 사진인데요. 겉보기엔 평범한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요. 뭔가가 보입니다. 이번엔 가방 안을 볼까요? 가방 안에서 저렇게 마약이 쏟아졌습니다. 이 붙잡힌 마약 조직 태국 농장에서 마약을 직접 길렀는데요. 비닐에 포장해서 지금 보시는 저 가방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객으로 위장한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캐리어 운반을 맡겨 시킨 겁니다. 어떻게 모집했을까요? 고액 알바 모집글을 보고 마약 가방을 옮긴 뒤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적발이 되면요. 외국인에게 부탁받았다. 모른다고 해라. 지침도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이 조직의 총책을 현재 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파일들이 빼곡한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PC 점검을 맡겼는데요. 네. 점검이 아니라 사진을 빼갔습니다. 네. 경찰이요.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 집 컴퓨터를 열어보니요. 여교사 등 교직원들의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학교에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PC 점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사들 PC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요. 딥페이크 영상까지 만들어 소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만요. 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심층 취재 추적. 오늘은 내 땅에 남이 버린 쓰레기, 내 돈 들여 치워야 하는 황당한 현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쓰레기 한 봉지도 아니고 무려 10,000톤이라면 어떨까요? 배준석 기자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친척분이 이 근처에 지나가시다가 멀리서 봤는데 뭔가 저희 밭에 밖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된 거죠. 3대째 이어온 밭입니다. 버리고 간 양이 34톤입니다. 사람 보든 말든 대놓고 버렸답니다. 혹시 보셨을까 해가지고요. 방금 봤는데 걔네들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 나무 땅에다 하는 줄 알겠어. 밤에 뭐 했으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웠어. 뭘 버렸을까요? 모든 게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폐타이어,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뒤에 뭐 철제 같은 것도 있고. 경찰이 최근 버린 사람 찾았습니다. 인근에 체육 관련된 교육시설입니다.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이고요. 일부러 그러면 멀리 가서 버린 케이스인가요? 사업자 소유의 토지가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형을 좀 알고 있으시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연구가 좀 있었어요. 여긴 버리고 간 폐기물이 13,000톤입니다. 덤프트럭 제일 큰 대형 25톤 차량이 510대 정도 분량을 해서 서초구 반포 쪽에서 재건축 현장에서 퍼다 날라온 거라고. 뭘 버렸는지 성분 조사했더니 발암물질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문제는 버린 사람이 붙잡혀도 버티면 땅 주인이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걸 해놓고서는 그냥 징역살이 1년 3개월, 4개월 하고서 이걸 손을 다 털어요. 이걸 묻은 게. 그러니까 처리를 하려면 13억 8천을 내고 저희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도 그 쓰레기 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폐기물관리법 48조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행위자한테 그 폐기물을 언제까지 치우세요라는 명령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한테도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의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좀 그렇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묵인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건데. 그렇죠. 지금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토지 소유자가 빠지게 되는 근거는 없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 준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라법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범인이 그놈인 건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못 치워? 그러면 땅 주인이 치워야 돼. 이게 나라법인 거예요. 심층 취재 추적 배준석입니다. 네, 입학한 지 이제 2달 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볼에 피멍이 든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넘어진 것도 친구와 다툰 것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꼬집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학교는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윤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 일주일 전 학교를 다녀온 아이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쪽 볼에 피멍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맞은편 볼에선 긁힌 흔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묻자 담임 선생님이 꼬집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 아이는 충격을 받아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섭다. 선생님 없었으면 좋겠다. 등교 거부를 좀 하는 상태가 왔었고. 같은 반 친구 얼굴에서도 비슷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들의 피해 사진도 제가 그 학부모를 통해서 받아놓은 상태고. 부모와 학교 측은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담임인 남성 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 치료비와 금전적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담임 교사의 변호사는 부모님께 보낸 문자 내용이 교사의 입장이다라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일본이 대만에서 멀지 않은 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보란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대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도쿄 송찬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횡음과 함께 미사일 2발이 발사됩니다. 75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날아간 미사일. 일본 자위대가 발사한 88식 지대함 유도탄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가한 일본 자위대가
일본과 필리핀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실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이번 훈련 장소는 대만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필리핀 루손섬 북부 파오아이 해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간부는 대중국 견제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파견 규모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4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で、日本は常に対話をオープンに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이 마땅한 대책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멕시코가 보라색으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BTS 공연 앞두고 이 멕시코시티 광장에 무려 5만 명 인파가 운집했고 멕시코 대통령은 대통령궁 발코니까지 내어주며 국빈급 환대를 보냈습니다. 뜨거운 현지 열기 김세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장을 빼곡하게 채운 5만여 명의 팬들이 발코니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릅니다. BTS 멤버들이 손을 흔들며 등장하자 환호가 터집니다. And we can't wait for tomorrow's concert and stage. Nos extrañamos. Nosotros extrañamos muchísimo a México. 멕시코는 BTS를 초청하며 대통령궁 발코니를 한시 개방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BTS와 40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Ya les dije que tienen que regresar el próximo año. 공연을 앞두고 분위기는 i미 뜨겁습니다. 멕시코 거리 곳곳엔 BTS 노래가 흘러나오고 태극기와 BTS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Conozco a BTS desde que tengo 13 años. Los he estado esperando casi 10 años. Entonces, pues es eso, me emociona muchísimo.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외교 친서를 보내 BTS 콘서트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던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음악과 가치가 멕시코와 한국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석 매진된 BTS의 멕시코시티 공연은 현지 시각 7일부터 3일간 열리는데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BTS 방문의 경제 효과가 우리 돈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성모 마리아상 입에 담배를 물리고 장난을 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대낮에 수녀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도 있었지요. 결국 교황청까지 나섰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입에 담배를 문 채 성모 마리아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상의 입부분에 담배를 갖다 댑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담배를 피우며 성모 마리아상에 담배를 꽂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수주일 전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론파 마을 데벨에서 군인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해당 군인의 엄중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성모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같은 지역에서 한 병사가 예수상을 파괴해 30일간 구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대낮에 수녀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기독교 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속된 위협에 교황청도 나섰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남부 레바논 사제 13명과 긴급 화상통화를 통해 평화를 기도한다, 마을을 떠나지 말라는 위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중국 한 마트에서 공짜 소스를 비닐봉지 한가득 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입니다. 지구촌 사건 사고 김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마트 구석에 소스 공급기 배출구에 비닐을 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은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공짜 머스타드 소스를 비닐에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일 회원제로 운영하는 중국 텐진시 창고형 마트에서 한 부부가 무료로 제공되는 소스를 한가득 담는 장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해당 마트의 회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창고형 마트가 인기를 끌며 공짜로 나눠주는 서비스 상품을 손님들이 과하게 가져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주유소에서 흰색 승용차가 뒤로 돌진하더니 주유기를 그대로 박살냅니다. 충격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아오르고 현장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인 끝에 간신히 불을 껐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의 주유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유소에 정차 중인 3륜 택시 오토릭샤 엔진에 갑자기 불이 붙어 화염이 커졌지만 다행히 재빨리 진화돼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휴양지 리조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다시 차에 타려는 운전자를 직원이 저지하지만 그대로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현지 경찰은 직원을 공격한 혐의로 30대 영국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야시장이 10초 만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배우미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야시장. 갑작스런 정전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거센 바람에 지붕을 덮고 있던 천막이 뜯겨 날아갑니다. 강풍에 밀린 노점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평화롭던 야시장이 초토화되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꼬리를 물며 격렬하게 싸우는 악어들. 한 마리가 상대의 공격을 피해 버둥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결에 소동을 목격한 집 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I thought somebody was breaking in because I never thought that the gators were going to enter my porch. 전문가들은 번식기를 맞은 수컷 악어들이 경쟁자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민가까지 내려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때 2명이 함께 탄 오토바이가 뒤로 접근하더니 손에 든 헬멧으로 앞선 운전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남성을 공격한 일당은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갈등 탓에 친구들을 모아 폭행한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수평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띠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기이한 광경의 정체는 두루마리 구름이라 불리는 희귀한 층저군입니다.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 아래로 찬 공기 덩어리가 밀고 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걸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호화 크루즈 선안에서 전염병인 한타 바이러스가 돌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째 바다를 떠돌다 겨우 내릴 곳을 찾았는데 이젠 그들이 내릴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악몽이 떠오른다고요? 치료제도 없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한타 바이러스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극지방을 전문적으로 탐험 관광하는 호화 크루즈선 혼디우스호. 한타 바이러스로 3명이 숨지면서 한 달째 대서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앞바다에 임시 정박했지만 끝내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페인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을 들어 자치령인 카나리아 제도에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카보베르데에서 하선한 추가 의심 환자 3명 중 일부가 비행기 편으로 네덜란드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환자도 비행기로 카나리아 제도를 거쳐 스페인 본토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배는 남은 탑승자 150여 명과 함께 카나리아 제도에 모레 도착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비스페인 국적자는 자국으로 보낼 방침인데 카나리아 제도 주민들은 코로나 때 악몽이 떠오른다며 반발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 2020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한탄강의 주둔 병사들에게 발견된 계기로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기로 퍼지는 코로나19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위험도는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년 남녀 5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대신 혼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달라진 결혼관을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살 직장인 박다나 씨.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생활비도 부담이고 또래들과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집값 같은 경우도 일단 저 혼자 살 때보다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부담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제 만약에 뭐 육아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 결혼이 부담스럽거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중년 미혼 남녀의 비율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40, 50대 중년의 미혼자 비율은 2년 사이 12%나 늘어 5명 중 1명꼴입니다. 전문직이나 화이트칼라 등 미혼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고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때 이제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신혼집 마련이나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걱정 등이 결혼 부담을 키운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현실을 풍자한 패러디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좀 과장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직 간호사들은 현실은 이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 못할 고충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 환자분 곧 가요. 기다리세요. 반말로 간호사를 부르고 반찬 투정을 하더니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강요합니다.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요?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런 건실한 스타일이거든요. 방송인 이수지 씨가 연기한 이른바 진상 환자가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본 환자인 줄 알았다. 간호사인데 PTSD 온다며 실제로 겪어봤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랑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곤란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한 번은 계속 만나러 오신 적도 있고 그래서 밥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아니면 뭐 자기의 가져온 반찬 싸가지고 뭐 먹는다던가. 실제 의료 현장에선 폭행, 성희롱 같은 더 충격적인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커트에다가 이렇게 물 묻혀서 물려줬더니 제가 딱 뒤 돌자마자 제 머리통에 그걸 던진 거예요. 소변줄 처치를 여자 간호사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50.8%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서울을 못 버티고 경기도로 이사간 사람들이 4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들은 왜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배정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퇴근길 광역버스 정류장 앞에 100m 가까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직장에서 퇴근해 경기 지역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너무 이제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은 너무 비싸서 아예 사실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경기도에서 해야겠다. 2달 뒤 결혼을 앞둔 이기훈 씨도 신혼집을 경기 성남시에 구했습니다. 올해 초 정도에 이제 뭐 아마 상계주공 쪽을 조금 봤던 것 같은데 한 1, 2주 만에 이제 앞자리가 이제 좀 바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 올해 초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약 8만 4천 명. 지난 20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전세 품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서울 외곽, 이른바 노도강도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입주가 바로 안 되면 내년에 입주 가능한 매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거든요. 인정 뭐 할래? 전세가 일단 없잖아요. 서울의 주거비 부담에 경기 지역의 실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공사장 먼지까지 날리면 시민들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먼지 날림 줄이려고 여러 규칙을 정했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 묻은 덤프트럭이 공사장 밖으로 나갑니다. 도로로 나가기 전 바퀴와 측면에 물을 뿌려 먼지를 씻어내야 하지만 그냥 나갑니다. 단속되자 변명부터 합니다. 사실 돌리질 않는데 뭘 돌려요. 건물 철거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려줘야 하지만 정작 물줄기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먼지 위로 날리는 거 봐, 지금. 제대로 안 뿌리니까 먼지가 날리잖아요. 토사를 쌓아놓은 곳도 비닐을 안 덮어놔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먼지가 날아갈 듯합니다. 공사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먼지 때문에 환기하기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먼지가 말도 못해. 하여튼 꼬예요. 문도 못 열어놔요. 창틀을 휴지로 닦자 시커먼 흙먼지가 묻어나옵니다. 날리는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며 공사를 멈추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린 곳도 있습니다. 비산먼지 예방을 제대로 안 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 서울시는 올해 공사장 220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을 누가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김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상가 건물 장애인 화장실. 유리문에 불투명 시트가 붙어 있지만 장애인 표시 부분이 뚫려 있어 안쪽의 변기까지 훤히 보입니다. 장애인 부분 마크에 구멍이 뚫려서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물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 눈높이에 시트지 틈새가 있어 밖에서 고개만 돌려도 안쪽이 보입니다. 장애인들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밖에서 볼 수 있게끔 뚫려 있는 것 같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뚫려 있고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른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 관할 구청에 이런 사실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넣은 지 몇 시간 만에 유리문엔 이렇게 내부가 보이지 않게 종이가 붙었는데요. 고장났던 버튼도 고쳐졌습니다. 건물 관리자 측은 시트지가 훼손돼서 그런 것이라고 구청에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내밀한 공간. 장애인들은 이 공간을 지키기조차 버겁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민감한 정보도 기꺼이 냈건만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죠. 회원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혼 사유 같은 내밀한 속사정도 유출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이었던 40대 남성. 재혼 상대를 찾으려 이혼 사유와 부모님 주소까지 제공했는데 이들 정보가 유출됐다고 말합니다. 저의 가족 정보라든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 정보까지 모두 다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유출 정보가 범죄에 쓰일까 봐 걱정도 됩니다. 시나리오를 개인별로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듀오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지난해 1월. 회원의 키나 몸무게 같은 정보는 물론 출신 학교와 직장, 자산 수준, 이혼 사유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 정보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회원 46명이 듀오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 회원은 유출 정보가 피싱 시도에 활용됐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어제만 100명 넘게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2차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듀오는 경찰 모니터링 결과 2차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오늘 2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감형에 어떤 점들이 고려됐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주요 혐의들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건 내란 혐의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게 방치한 혐의도 특검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재판부는 감형을 했지만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인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하늘은 맑아지겠는데요. 오늘 내린 비로 기온은 조금 낮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앞으로 5mm 정도 더 내린 뒤 오늘 밤 대부분 그칩니다. 강원에만 내일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초속 15m의 강풍도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0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20도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대구는 13도에서 21도 예상됩니다. 이후로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서울 낮 25도까지 오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